비 하나만 믿고 휴가를 썼습니다. 강수량률 90%라고 좋다고 나왔는데 비가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괜히 나갔다가 갈매기한테 공격도 받고 낚시하는 사람들 눈치도 봤어요. 아, 네. 구독자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부로 124명 됐습니다. 이 새끼 뭐야? 비 오면 멋지다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한여름밤 풀숲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따갑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파요. 통증이야. 와, 씨. 그렇게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제가 원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만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잘 때는 그런 영상들 안 보려고요. 괜히 봤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진짜 해보고 싶다, 씨. 한 보름 전쯤이었을걸요? 저녁에 마트 가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 와, 비 살벌하게 내린다. 살벌하게 내려. 아, 이런 날 밖에 나가서 씨, 파전이랑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비가 또 언제 이렇게 올라나. 비 정말 시원시원하게 내린다. 와, 씨. 차 트렁크를 열면 임시 처마가 만들어지는데 비를 피해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와, 안돼 다 젖는다. 다 젖어. 다 젖었어 지금. 그냥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를 떠나서 그냥 비 올 때는 트렁크를 지붕 삼아 이 술을 한 잔 먹다가 이러기에는 완전 불가능. 제가 봤을 때 뭔가 이 좀 구조물 이런 걸 좀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몸이 건강해지면 캠핑 다닐 생각으로 구입했던 일반 텐트를 차량 트렁크와 연결할 방법은 없는지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트렁크와 대충 붙여놓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주차 장소의 크기와 바닥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리수거장 가니까 운명처럼 딱 있길래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매트리스 커버 같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걸로 딱 덮으면 딱 될 것 같거든요. 트렁크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파이프를 트렁크에 조립하고 침대 커버를 크기에 맞춰 재단 후 덮으면 완성이에요. 과연 이 거지 같은 텐트로 쏟아지는 비를 즐기면서 낭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비 와? 안 온다며 이씨. 오씨 뭐야? 비 온다고? 야이씨. 마지막 기회 같은데 왠지 느낌에 이런 게 운치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우중차박 핵심은 잘 갖춰진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 오는 날 휴무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와, 날씨 봐라. 죽이네. 이 진짜 온다. 비 온다며 이. 어저께 진짜 빡시게 달려서 오늘 쉬는 날 만들었거든요. 와, 이게 비 올 날씨가 아닌데. 이 정도면 뭐 하늘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야, 지구 망하냐? 오늘 비 안 온다며 이씨.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야, 씨. 드디어 간다. 진짜 비 오는 날 제가 차박이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참을 기다렸어. 아니 시간이 좀 날 때는 비야 제발 와라 제발 부탁이다 하면서 고사를 몇 번을 지냈거든요. 안 와. 뉴스에서 비 올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호다닥 밖에 나가보면 날이 너무 좋아. 비가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새벽에 편의점 갈 때까지만 해도 비는 엄청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한데 하늘을 보면 비가 안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출발 전 날씨를 확인했었는데 오늘 강수 확률은 무려 90%였습니다. 날씨가 이런데도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럼 진짜 내가 진짜 다시는 진짜 차박 안 한다 진짜. 비 오기 전에 비 내리는 이 감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박 장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하루를 보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잠시 쉬고 있는데 얌전했던 갈매기들이 갑자기 소란스럽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날아서 이동하는 애들이야 뭐 새니까 당연한 건데 급하게 뛰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봤길래 새가 날지도 않고 저렇게 뛰어가나 궁금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기 어떤 형님이 지금 과자 하나 사왔거든요. 지금 절로 다 모였네 저거. 야 저 형님 무섭겠다 야. 오오오. 야 무섭겠다 무섭겠다. 와씨, 야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무서워서. 깜짝이야. 씨, 야, 무섭다 나는. 와, 내 등 뒤에서 바로 날라갔다니까요. 와, 무섭다 얘네. 와씨, 미쳤나 얘네들이.
야 인마들 이거 평일이니까 이 밥 주는 사람이 지금 아예 없거든요. 누가 씨 빨간색 뭐 비닐봉투만 들고 오면 다 글로 이동하네. 아 근데 평일이 진짜 여행 다니기는 기분이 엄청 좋다니까. 그 출근 시간에 그 공단을 딱 지나가는데 그 지각 안 하려고 띠띠빵빵 서로 막 진짜 편안하게 막 스텝 밟을 때 저는 여유롭게 탁 여행 가면서 이게 그 묘한 쾌감? 그런 좀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 쉴 때 나는 이제 뺑이 쳐야 된다는 그런. 여기가 서해 바다라서 뻘 때문에 물 색깔이 맑지 않고 살짝 탁해야 정상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평소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진한 색의 에메랄드빛 보석 느낌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밖에 나가서 싸들어 댕긴다고 나를 또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으아! 행배! 내 같은 사람은 군인이 됐어요. 갑시다. 야, 여기서 지금 영상 야, 1시간 가까이 있었어. 아주 갈매기 구경한다고. 갑시다 빨리.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 전 적막한 휴게소 분위기를 촬영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슬슬 비가 오나 싶어 신경 쓰지 않았는데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좀 끈적한 뭔가 액체가 좀 맞았습니다. 이씨 갈매기 똑같은데 이거. 일로 와. 똥 싼 놈 누구야? 똥 싼 놈 누구야? 일로 와. 우리는 깐부잖아. 비가 내리면 분위기가 좋기로 유명한 차박 명소 그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했습니다. 혼자 달리는 한적한 도로 위로 비에 젖은 흙내음이 은은하게 느껴지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정겨운 시골 풍경이 이동하는 시간마저 기분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검색할 때는 화면으로만 봐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도착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탁 트인 공간이라 기대 이상이었어요. 오, 호호. 뭐야 여기? 저 진짜 작은 뭐 선착장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 뭐 배 엄청 많은데요. 여기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물 색깔 좋고 여기서 낚시할 수 있으려나? 제가 낚싯대도 챙겨왔거든요. 원래 계획은 차박이 가능한지 확인만 하고 다음 후보지로 이동할 생각이었는데 전곡항을 잠시 둘러보니까 굳이 다른 차박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여기 보이면 물이 지금 앞으로 쫙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 차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야. 트렁크를 돌려가지고 이쪽 편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여기서 딱 세워가지고 여기서 차박을 하고 차 안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되도록이면 딴 데 가지면 그냥 여기서 하죠. 주차와 낚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 좋은 자리를 발견했고 그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뭐 저기 낚시하는데? 가갖고 조용히 한번 여쭤봅시다. 여기서 낚시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 뭐가 잡히는지. 배 한번 먹어봐. 배 한번 썰어서 쫙 하고 조용히 낚시할 때 조용히 떠들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 여기서 낚시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냥 던져서 낚시해도 됩니까? 사실 뭐 드리니까 이쪽으로 뭐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저 실례지만 여기 뭐 잡힙니까? 이제 지렁이 던지나요? 밥으로 숭어 낚시예요. 떡밥이요? 제가 왜 이렇게 놀랐는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낚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바다 낚시와 민물 낚시. 이게 비슷해 보여도 채비와 미끼는 완전히 달라요. 바다 낚시는 보통 개찌렁이나 새우 같은 생미끼를 많이 쓰고 민물 낚시도 생미끼는 쓰지만 떡밥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 어종인 숭어를 떡밥으로 잡는다? 제 낚시 상식으로는 유명한 피자집의 대표 메뉴가 김치전이라고 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저도 떡밥 해서 던져야 돼요? 아니 그냥 여기 막 둥어 있잖아요. 뭐 유튜브 하세요? 네. 구독자 어마어마합니다. 저. 장난 아닙니다. 어제부로 124명 됐습니다. 새끼 뭐야?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나? 낚싯대 하나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오케이. 뭐 입질이 엄청 움직이는데? 떨어졌나요?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제가 안 괜찮아가지고. 낚시하시는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질이 오길 기다렸는데 더 이상의 반응은 없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다른 곳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낚시를 구경했던 곳은 어업용 배들이 정박해 있는 작은 선착장이었습니다. 주차도 편하고 낚시하기도 좋은 다른 포인트를 찾아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선착장을 발견했는데 이곳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선 대신 요트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뭐 요트 3도 하고 막 이러나 본데 여기서.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멋있다. 이 요트는. 야 이거 진짜 완전 낭만 장난 아닌데요? 그 유튜버 그 있다 아닙니까? 그 요트 타고 그 다니시는 분 그 이름 뭐더라? 모랑레로 모칠 우리 타고 다니는 차가 뭐 1억이네 2억이네 그러면 와 슈퍼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1억이요? 아 진짜 방구도 못 낍니다. 아 진짜로. 기본 다 이제 2억 막 3억 다 이렇게 시작. 제가 보기에는 저 런던 요트라고 적혀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조그만 저 배가 한 3억 한 그 정도 할 것 같고, 저게 지금 조금 비싸 보이는데 약간 좀 복층 구조로 된 요트 있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야, 그 옆에 저건 차박 자리를 좀 찾아봤는데 처음 낚시 자리를 제외하곤 마땅히 없더라고요. 낚시와 캠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도 보이길래 요트 선착장에서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 요트 물에 넣는 거 처음 봅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바박하고 나는 거야. 그거 가봤지. 농사할 때 쓰는 그 힘 좋은 트랙터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물에 들어갈 수 있게 경사져서 딱 만들어 놨더라고. 어우 신기하대. 근데 여기가 차박으로 유명한 곳은 맞긴 해요. 지금 평일이고 이제 막 뭐 12시 1시 요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차박하시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저처럼 트렁크 열고 그 트렁크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청 같은 걸 씌워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뭔가 좀 이제 힐링하고 가려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 일단은 여기는 킵 해놓겠습니다. 여기는 확 매몰차게 버리기는 조금 아쉽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지금 감성 차박을 하기에는 살짝 좀 최신식이다. 너무 최신식이다. 막 케이블카 공중에 날아다니고 앞에 막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막 요트 있고. 선생님 입질은 좀 있습니까? 담배 태울 때 드세요. 시원할 때 드세요. 시원할 때. 네. 전 먹었습니다. 깐부잖아. 여기 말고 낚시할 데가 없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 말고. 네. 저는 다른 데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요. 여기 어디 가세요? 지금 저기 거기 일단 가보고. 많이 잡으십시오, 사장님. 저 가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냥 뭐 완전 미지 세계로 들어가고 있구만. 야, 여기는 그냥 물이 잠기나 본데요? 도로 앞에 바로 물이 쫙 있어. 야, 여기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네. 그럼 바로 옆에 물 찰랑거릴 때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깔끔하네. 지금 도로를 보니까 도로는 바싹 말라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도 이 도로를 넘진 않나 봐. 처음 보면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부도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도로가 이어져 있는 섬인데 바닷물이 차오르면 도로가 잠기기 때문에 바닷길 통제소에서 통행 가능 시간을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왔는데 운이 좋았어요. 길 끝에 다다랐을 무렵 갈림길이 나왔는데 우선 제부항 방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뻘 위에 정박한 어선들도 보이고 전곡항과 비슷한 요트 선착장도 있더라고요. 길 끝 주차장에 도착했고 차박이 가능한지 한 바퀴 둘러봤어요. 나쁘지 않네 여기도. 여기도 좀 괜찮은데요? 이 앞에 일단은 이 바다가 이 뻘 느낌이 없고 약간 좀 해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기가 되게 좋고 물 색깔이 조금 똥새인 게 살짝 아쉽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하다. 그 주차도 트렁크 열면은 바로 앞쪽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 바다 보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소주 한 잔 딱 먹고 하면 그냥 좋을 것 같아. 화장실도 가깝고 술 한잔 먹기 좋은 분위기의 노점도 있고 여기서 하루를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좀 왔다 갔다 낚시하기는 좀 빡센데 저기 낚시하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일단 당장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는데 차 트렁크를 지붕 삼아 낚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차장과 낚시 포인트가 꽤 멀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처럼 우비를 입고 낚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습기 때문에 옷이 축축해지는 걸 정말 극혐하는 저로서는 그다지 내키는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빨간색 작은 등대 덕분에 낚시터 분위기만큼은 정말 좋더라고요. 저 등대 입고 저 문 앞에서 쇼츠 하나 딱 찍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난 아직 유튜브로서의 이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창피해서 못하겠다. 지금 저기서 그냥 차. 오씨.
사람 너무 많다. 오. 쇼츠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제부도 초입 갈림길에서 메바이 광장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차박에 적당한 장소를 찾지는 못했어요. 아, 제부도 여기 조금 별론데요. 주차가 돼 있으면 주차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낚시를 탁. 그리고 나 이거 시끄럽잖아요, 진짜. 아니, 내가 막 카메라 막 이렇게 막 옵션 같은 거 막 보고 있었어. 근데 옆에 뭐가 훅 하고 지나갔다. 난 이게 뭐 날파리 그런 벌레인 줄 알았거든요. 방금 추 맞을 뻔했어. 갑자기 앞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 사람 주변에서 다른 가족들은 조심했었어야지 막 이러고 바늘 달린 추가 내 옆으로 지나갔던 거더라고. 와, 진짜 시끄럽다니까요.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수시로 구경을 오는 장소이다 보니까 저는 불안해서 낚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낚싯대를 던질 때 그 뒤로 지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 분위기에 취해 실수하는 초보자도 많이 있습니다. 확인 없이 던지다가 옆 사람과 낚싯줄 엉킴 사고도 다반사고. 걸렸어. 일단 제가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민폐가 될까봐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아까 저기 선착장에 그 낚시하는 곳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딱 그 높이인데 저는 특이한 게 고소공포증은 있는데 이 바닥에 물로 채워져 있잖아. 그럼 안 무서워. 제가 수영을 좀 해서 그런가? 그리고 아까 저기 전곡항에서 보이던 그 케이블카 있죠? 여기서 끝나는데 지금 보면은 안에 사람이 없어요. 평일이라 그런가? 아니, 나 그게 궁금한 게 저는 좀 주변에 자연경관이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용도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 타봐서 모르겠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 혹시 알고들 계신가요?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케이블카 바로 서해랑입니다. 목적지는 비록 가까운 제부도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시간 자체가 여행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착장 그 반대길 무슨 바위 강장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는 길 쭉 들어갔거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취향이 좀 독특한 그 사장님이 운영하는 뭐 캠핑장인지 글램핑장인지 그거 있고 거기 지난 다음에는 그냥 횟집 상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다 뻘이에요. 뭐 물 들어와봤자 여기서 물 조금 넘실대는 정도? 이게 해수욕장인지 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아니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주차할 곳이 아예 없어. 뭐 공영 주차장 뭐 유료 주차장 이거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무슨 뭐 축구장 몇 개 합쳐놓은 것 같은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지금 잘못 봤나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만차시 뭐 다른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람이 여기 그렇게 많이 온다고? 야, 여기 구석탱이 이런 총구석에 여기 뭐 볼 게 있습니까 여기? 왜 오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제부도는 하루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섬으로 유명합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제비꼬리 길에서는 서해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넓은 갯벌에서는 조개잡이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많아요. 이처럼 자연과 체험, 먹거리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수도권 대표 여행지예요.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은 다 주차 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약간 강화도 교동도 삘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강화 교동도에 그 집값 그 영원 구한다고 그 북한 바로 아래라고 그냥 만만하게 봤다가 제대로 그냥 뒤통수 맞은 거기 있다 아닙니까? 약간 거기 삘이다. 이젠 슬슬 시간이 없어요. 차박을 어디서 할 건지 다음 물 때까지 빨리 정하긴 해야 되는데 쉽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땡기네. 여기가 왜 이렇게 안 땡기냐? 차박하기가 여기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찾아봤던 곳들을 둘러봤는데 어딘가 하나씩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의 차박 장소가 근처에 있을까 싶어 다시 찾아봤습니다. 때마침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지만 거리가 꽤 멀어서 잠시 고민을 했어요. 가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차박 준비를 너무 늦게 하게 될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강수확률 90% 날씨에 어렵게 맞춘 추무를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아쉽더라고요. 결국 마음 먹고 그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동하던 중 가슴이 뻥 뚫리는 멋진 풍경을 마주했고 가는 길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씨, 엄청 멋있는데? 대박. 야, 다음 목적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 어마어마해요 진짜. 야, 여기 매항리 어디라고? 습지? 아니 근데 좀 불안한 게 왜 갑자기 해가 뜨냐고. 아니 이게 비가 엄청 쏟아져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야, 진짜 이러다가 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그럼 내가 씨 여기까지 지금 뭐하러 온 거냐 이거? 아니 뭐 어쨌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속이 뻥 뚫린다. 막 뻘 같은 것만 보다가 어우 시원해. 오. 끝없이 이어진 한적한 해안도로, 창밖으로 펼쳐진 시원한 바다. 오전 내내 습기로 눅눅해진 제 마음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멀리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조용한 시골길을 지나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뭔가 있나 본데 여기? 어? 와 차 진짜 많다 씨. 야 주차할 데가 없어. 앞쪽 어디 가면은 바다 뭐 이런 게 있나? 차가 이렇게 많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생태공원 길 따라 쭉 이동을 했습니다. 차도가 보이길래 길끝 어딘가에 바다가 보이는 차박 장소가 있을 것만 같았어요. 차박 자리만 하기는 돌아가자 생각하던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봐 태어나서.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 와 씨. 엄청 크다. 이거 가짜가 아닌데 진짜 같은데? 와 실제로 보니까 웅장하다 진짜. 사실 이곳 매양리는 과거 미군의 공군 폭격 훈련장이 있던 곳입니다. 오랜 시간 전투기 사격과 폭격 훈련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큰 소음과 피해를 겪었죠. 훈련이 종료된 뒤 실제 전투기와 탄피를 전시해 놓았고 지금은 평화로운 생태공원이지만 이곳에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흔적이 함께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가 변신하는 거 아니야 로봇으로? 딥세티콘. 전투기 주변을 둘러보다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 다시 입구로 돌아왔는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관광버스를 보고 설마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한데 좀?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엄북중 야구부? 야구부? 버스 안에 지금 애들 빠글빠글한데? 화성 드림파크 이용자의 주치금지? 뭐? 드림파크? 이건 뭐야? 이곳은 화성 드림파크, 여러 개의 야구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 전용 시설입니다. 각종 유소년 야구 대회와 전국 대회가 열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요. 뭐야? 야구부가 이게 한 팀만 온 게 아니구나. 엄청 많이 왔는데요? 야구부 이 학부모들 다 주차 여기 한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나도 진짜 씨 감없다 감없어. 아니 야씨 딱 여기 들어와보고 입구에서 바로 그냥 뭔가 좀 이상한다고 바로 확인해보고 컷을 했었어야지. 생태공원 안내사무소를 찾던 중 공원시설 관계자분을 만났습니다. 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근처에 바다가 어디 있어요? 바다가 이 길로 해. 요 길로 해서 쭉 일제로 가면 되나요? 예, 그냥.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시설 관계자분이 알려주신 길 따라 쭉 이동을 했습니다. 날도 덥고 왔던 길을 반복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공원을 벗어나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얘는 뭘 물고 있는 거야? 이거 물고기야? 아 배고파 뒤지겠네 진짜. 아 배고파 씨. 아이 깜짝이야 씨. 아이 겁나 잘 숨겨놨네 진짜. 진짜 뭐 샌 줄 알았어. 이거 뭐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차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블로그 글을 좀 이상하게 썼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한 번에 다 이거 적어놓으니까 내가 보다 보니까 야 여기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블로그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정직하고 멍청했어요. 유명한 차박 장소는 여기인데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공원에서 바다가 보였다면 다시 차로 가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작은 산과 나무들로 인해 공원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망대가 보이길래 올라가서 찾아볼까 싶었지만 빙글빙글 어지럽게 생겨서 토 나올 것 같았어요. 어지러워. 갑자기 엄청 어지럽다. 오늘 너무 무리하는데. 블로그에서 봤던 선착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차박은커녕 항구에 진입도 못했어요. 저 안쪽으로 아예 못 들어가는데요. 완전 공사 중인데 여기 지금 뭐 하나 본데. 공원안 근처에 다른 선착장도 찾아갔지만 상황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와. 이 안 되겠는데요? 근데 딴 걸 떠나서 제가 아직 검색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늘을 보면 뭐 올 것 같지 않아. 그게 제일 좀 걱정이긴 하고 일단 모르겠어요. 뭐 나와서 좋긴 한데 이럴 땐 좀 답답합니다. 멋있다. 이게 진짜 리얼 습지네. 시원하다. 좋네.
매양리 차박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첫 목적지였던 전곡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깐부 형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양해를 구한 뒤 바로 옆에서 차박도 하고 낚시도 해보려고요. 대부도에 있는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출발하려던 그 순간 문득 차박 장소 주변에 쌓여있던 어망과 폐구물이 떠올랐어요. 비위가 약한 편은 아니지만 습하고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그 주변에 맴도는 냄새가 생각보다 꽤 강렬합니다. 아무래도 식사는 여기서 미리 해결하고 차박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야, 지금 뭔가 엄청 기쁘면서 뭐라고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일단 한 잔 먹읍시다. 한잔 만드십시오. 같이 한잔 합시다. 짠. 야, 먹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집었습니다. 밖에서 뭐 배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막 씻고 해야 되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이게 함박 스테이크 비슷한 약간 그 떡갈비 그런 건데 여기다 파도 올리고 이게 또 바닷가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 느낌 좀 나려고 초장 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씨. 와, 저번에 강화도 갔다 오고 나서 피부 다 일어났습니다. 야, 안에 막 수포부터 생기고, 그러니까 화상이죠. 이게 쫙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보름 고생했다니까.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똑같아. 이것도 또 보름 고생할 것 같아. 이번에는 깍두기 하나 얹어서 깍두기랑 이 소불고기 뭐라 그러나 이거 떡갈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초장 없이 순수 자연의 맛, 원재료의 맛. 야, 이 파 한번 먹어보자. 파. 와, 이 파가 지금 야, 죽이죠. 아, 제가 마트에서 샀습니다. 쉽게 나온 파. 떡갈비에 소기름이 엄청 나왔거든요. 거기에 한 80%가 대파가 다 갖고 왔어요. 대파를 깨우면 소고기 기름의 그 풍미 있잖아요. 확 퍼지는데 와, 진짜 맛있다. 와, 지금 파랑 여기 떡갈비랑 깍두기.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를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으면 상큼하니 너무 맛있죠. 이번엔 모든 재료를 넣어서 먹어보려고요. 노릇노릇 구워진 파와 소고기, 기름에 코팅된 흰쌀밥은 필수겠죠. 상큼한 초장과 깍두기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메마른 입속을 술로 적당히 적셔주고 입속에 들어간 아삭한 배추가 터지면서 느껴지는 미각의 향연. 여행은 이게 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깍두기 진짜 잘 샀다. 야, 파랑 이렇게 싸서 와, 대박이다. 식사를 마무리한 뒤 날씨를 확인해 보니 지금쯤 쏟아져야 했을 비가 늦은 저녁 시간대로 미뤄져 있더라고요. 차박을 위해 구입해둔 차량용 모기장을 설치한 뒤 잠시 휴식을 취했고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에 맞춰 다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아, 시원한 커피 한 잔 딱 먹고 자고 싶은데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저는 한숨 자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눈만 잠깐 깜빡인 것 같은데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다행인 건 오후 10시부터 쏟아질 거라고 했던 비가 어느새 오전 9시 이후로 예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조금 더 쉬었다가 여유있게 이동할 생각이었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여름밤의 풀숲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따가워. 씨. 와, 씨. 지금 벌레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기랑 거미랑 야, 숨 쉬어도 입에 계속 뭐가 들어. 자리 좀 옮길게요. 와, 도저히 잘못 자겠다. 따가워. 모기장 설치가 잘못됐는지 차 안은 각종 벌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달리면서 바람으로 벌레들을 내보내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법 긴 시간을 달렸음에도 해결되진 않았어요. 벌레가 없을 것 같은 주차장을 찾아 이동을 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씨. 와 이게 따갑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파요. 통증이야. 와 씨. 아직도 차 안에 장난 아닙니다. 막 모기랑 이상한 벌레들이랑 뭔가 쭉 빠는 느낌이 아니라 뭐가 와서 지금 기어올라서 깨뭅니다. 와 이거 미쳐버리겠다. 영초! 영초! 해가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도저히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예보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강수 확률 90%였던 비 예보는 어느새 20% 미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냥 우중차박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오늘까지 오는 거잖아. 기다려봐. 아직 20% 확률이 있어. 비 올지 어떻게 알아? 준비는 해야지. 비 온다는 20% 확률 믿고 여기저기 다니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대신 낚싯대 하나 딱 던져놓고 차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입질 바라보면서 탁 쉬는 그 정도 여유. 딱 그것만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캠핑 좋아하는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비록 자리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 번 가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서 매양리 근처에 있는 장소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나쁘진 않네요.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애매하네. 밑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 바다 쪽으로 이제 낚싯대를 던지고 그 낚싯대 바로 앞에 차를 댈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뭔가 다 막혔습니다. 이게 막힌 지 꽤 된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가보니까 친구가 말했던 절벽 포인트가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수리를 위해 육지로 올려놓은 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중 차박과 캠핑을 금지한다는 글을 봤는데 현수막 상태를 보니까 규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기 끝에 한 분 차 대놓고 하시네. 이제는 뭐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배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자리 빈 곳 있으면은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좀 놀다가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갔었던 이 정곡항 거기를 다시 가서 낚싯대를 던져보고 이렇게 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던가 아니면은 낚시를 포기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곧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걸요. 소나기 그냥 시원하게 한번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건 뭐 하나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 심상치가 않아. 잠깐만 일단 비는 조금씩 내리긴 하는데 거의 끝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한 80%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세팅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순서가 있었거든요. 뒤에 저 꺼내야 하는데 문을 못 여네 이걸. 트렁크 텐트를 설치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간절히 바랬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기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잘 만들었다. 야, 이 거적대기 대치 올려놓고 옆에 이 비바람이 조금 몰려오는데 요거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요. 깔끔하네.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겠죠. 빠르게 술안주 준비해봤습니다. 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든 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추를 많이 때려 넣습니다. 부추가 남성 정력에 굉장히 좋잖아요. 제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 미리 먹어두는 게 좋아.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넣고 넓게 펴주면 됩니다. 이 바삭한 부추전을 위해 기름구멍 먹게도 만들어주고 익힘을 확인하면서 뒤집는 타이밍을 보는 거죠. 적당히 잘 익었거든요. 여기서 더 익으면 타는데 하나 둘 셋. 와, 이야 이거 봐라. 부추전이 익어가는 동안 맥주와 얼음컵을 준비하면 정력 빵빵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차가 한 대 있긴 한데 지금 위에 이 천막 때문에 살짝 가려져 갖고 잘 안 보입니다. 오늘 나오기 진짜 잘했다. 비도 지금 계속 부슬부슬 내고 있거든요. 소나기 한번 싹 쏟아지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됐고 안전하게 되십시오. 하지합시다. 저 오후에 일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알코올 있는 걸 못 먹겠어. 대신에 술을 먹고 싶고
알코올 없는 맥주로. 짠. 와, 출. 야, 진짜 아파서 누워있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비 오는 날 이 부추전 부친 게 이거에 한잔 하고 싶다 이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세팅하고 뭐 하는데 지금 되게 오래 앉아 있었어요.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좀 꾸정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상상도 못 했거든. 지금 잘 됐거든요.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 지금 바삭바삭해요. 지금 바짝 구워가지고 제가 진짜 기름을 튀기듯이 구웠기 때문에 기름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이게 딱 한 점 집어가지고 집에서 참기름이랑 고춧가루 살짝 쪄가지고 찍어가지고 배 앞에서 만든 간장이거든요. 이게 죽인다고. 간장 딱 찍은 다음에 야 이거 봐. 먹는 거지. 크씨. 맛있다. 근데 옆차는 하이브리드인가? 중간에 시동을 껐다 켜졌다 자동으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시동 켜질 때마다 열기가 계속 이리 와가지고 바람 타고 한참 시원하고 잘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간다. 형님, 잠깐만, 야, 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간다고? 가는데 진짜? 크게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했나 내가? 야, 씨. 투싼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들으셨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영상 찍다가 그냥 있는 얘기를 툭 던진 건데 만약에 이걸 들으셨다면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자, 보자 다음 걸 또 먹어볼까요? 일단은 물을 좀 넣어주고 국물 딱 우러날 수 있게 일단 배추랑 파 가위로 딱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이렇게 싹싹 잘라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다면 활용 정도. 비 오는 날은 뭐다? 어묵이지. 어묵탕 아닙니까? 어묵을 딱 준비했다. 어묵을 딱 잘라서 넣고 보글보글 조금 더 끓여주면 이게 국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채소 이렇게 넣으면 무시 못해요. 어설프게 무너서 들이고 막 쓰게 막 먹는 것보다 이 배추 넣고 잠깐 끓이는 게 훨씬 더 국물이 시원합니다. 드셔보세요 진짜. 뭔가 샤브샤브 느낌 난다니까. 야, 이 술만 이거 알코올 있는 거 소맥 이런 거 있으면 딱인데 진짜 이게 너무 아쉽다. 야, 근데 이 알코올이 없는데도 막 기분에 취해서 막 이 흥에 뭐 이기지 못해서 뭔가 막 취한 거 같고 막 그래. 그게 있네 확실히. 와, 냄새 죽인다. 어묵에서 빠져나온 국물 때문에 뽀얗네 국물이. 야, 이거 씨. 배추랑 파 잔뜩 넣었거든요. 지금 국물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것도 맛있지. 이렇게 간장 찍어 먹으면. 옆에 지금 막 주차 막 돼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본단 말이에요. 저도 희끔희끔 봐. 저 뭐 이상한 거지 같은 천막대고 저 뭐 하고 있지? 막 키 큰 사람이 막 그 작은 차에서 뭐 하지? 이렇게 막 수근수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들은 지금 잠깐이에요. 막 평생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이상한 놈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 안 그런다니까.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요. 차박은요. 기세야, 기세. 예,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귀찮게 그냥 쉬는 날 있으면 방구석에 있지 뭐하러 저 밖에 나가서 생고생하나. 근데 이렇게 나와서 뭐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냥 늘 보던 공장 그런 풍경들 있죠. 그걸 벗어나서 낯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익숙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지금 이렇게 또 시원한 바람, 공장 이상한 냄새, 그 냄새가 아니라 그냥 풀레온 막 풀에 젖은 뭐 물에 젖은 풀레온 막 촉촉한 그 냄새 있죠. 그런 거 싹 맡으면서 진짜 반나절만 그곳에서 지낸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해봐요. 그럼 뭔가 이게 싹 초기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힘들어, 귀찮아.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막 귀찮은데 가서 또 일을 하면 또 스트레스가 또 쌓여요. 점점 좀 쌓인단 말이야. 근데 맥스로 쌓일 때쯤에 이걸 다시 이런 데 한번 딱 나와보면 이게 다시 또 초기화가 된다. 약간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업무가 있어 아쉽지만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아, 배추 하나 떨어져 있었네. 아, 어쩐지 국물이 시원하지 않더라니. 아, 잘 놀다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 안녕. 몸이 괜찮아지면서 여기저기 다닌 비공식 여행 포함해서 이번 여행이 제일 힘듭니다. 거기에 기껏 준비해서 나갔더니 뉴스에서는 뭐 역대 42도 폭염 어쩌고 연속 며칠 막 나오고 있지. 이번에 나는 휴가 계곡으로 가니 뭐 저기 바다로 가니 아니 호캉스가 최고라니 남들과 보법이 다른 휴가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발상 자체가 좀 오류였던 것 같아요. 비 하나만 바라보고 떠난 우중 차박 여행 제 점수는요 5점 주겠습니다. 뭐야? 고생만 했다며. 근데 5점이라고? 자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마지막에 우중 차박하는 그날 소나기가 딱 한 번 왔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내렸나? 도착해서 그 차 트렁크 그 지붕 텐트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거. 그거 설치하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르캉캉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데 진짜 그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도파민이 쫙 올라와가지고 막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니까 진짜. 그 몇 달간에 모아놨던 그 울분이 한 번에 터지는 약간 그런 느낌. 앞으로는 비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막 여행을 가겠다, 이런 거는 진짜 절대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여행을 갔는데 비가 오는 상황이 딱 발생이 됐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분? 아니 진짜 마지막에 먹었던 미쳤다니까요. 잊혀지지 않아. 그 배추 육수랑 막 채즙 막 다 섞여갖고 어묵 육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매콤한 라면입니다. 어묵에서 나온 감칠맛과 파에서 우러난 달큰한 채즙, 여기에 얼큰한 라면 스프가 더해지면 단짠 조합의 칼칼함이 예술이죠. 한 달간 기다려온 우중 차박의 메인 요리 어묵 얼큰 라면 완성입니다. 와, 배추의 그 시원한 맛과 대파 단맛,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배추 작살인데. 와, 짬뽕 먹는 거 같아, 짬뽕. 이게 지금 뽀록이 엄청 좋은 게 이 간장 끓여서 간장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얘를 휘휘 저어갖고 여기에 넣었거든. 이게 지금 밸런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참기름 막 그런 것도 살짝 나고 짭조름하면서. 야, 배추랑 파랑 같이 싸갖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씨. 와, 짬뽕이다, 씨.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여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언의 사랑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